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신성국 신부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월 26일이 안중근의사 순국 107주년입니다. 네. 이곳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는 안중근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안중근을 추모하고 계승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안중근 의사, 그러니까 뒤에다 의사라는 그 호칭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 의사라는 말, 이렇게 사전적 의미,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의로운 뜻을 품고 활동한 사람, 이 뜻을 놓고 있죠.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정의에 대한 그 가치, 그죠? 그 다음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우리 겪고 있는 그죠? 이런 우리 상황을 보면은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불행하고 이 국가가 불행한가. 우리 지금 몸으로 체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특히 더 체득하고 있죠. 예. 우리가 이 안중근 의사가 정말 이런 때일수록 그죠? 정말 그분의 그 정의, 그분의 의로움을 위해서 일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이런 의로운 일을 했던 분들을 우리가 본받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 사회에 계속 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도 봤듯이 이 촛불 수천만의 사람들이 촛불을 왜 들었는가? 정의에 대한 갈망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 사회가 너무 불의하고 부정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삶이 힘들고 그리고 사회가 무질서해졌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징 그것이 이 촛불이었고 이 촛불은 정의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어떤 그 갈증이 촛불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를 그러니까 그 기리고 또 그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바로 정의를 이 사회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중근 의사가 말했던 정의라는 네. 온몸으로 실천했던 그 네. 정의는 무엇일까요? 예, 안중근 의사의 정의는 저는 한마디로 천명을 따르는 길이었다. 천명. 이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든 걸 말하거든요. 하늘의 뜻을 내 안에서 바로 세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그 남긴 그 유목이라든지 그리고 시호 같은 걸 보면은 이 천자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가령 그 경천이라는 글씨도 남기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을 공경하고 또 따른다. 그 다음에 그분이 그 독립운동할 때 그 손가락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자르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제 단지 동맹을 하는데 이것이 본래는 이제 정천 동맹이었어요. 본래 이름이 정천 동맹.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뜻을 올바로 세우자.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자. 그래서 결의하면서 그 동맹을 맺은 게 바로 단지 동맹 또 정천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이만큼 안중근 의사에게서는 이 하늘의 뜻을 그 받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생각했던 하늘의 뜻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었어요. 정말 인간 하나하나가 하느님부터 우리가 존재했고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 하나가 다 하느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느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우리가 여기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그 독립운동의 그 바탕은 인간 존엄에 대한 그 가치 이거를 그분이 품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가
우리가 애국이라는 말을 우리는 좀 잘못 왜곡시키고 있거든요. 그 애국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래 국가를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애국이라는 말의 본 뜻은 그 국가 안에 있는 국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응?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애국이에요. 그죠? 이것이 애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데 강연 같은데 가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 순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애국자 아니면 순국자, 뭐 순국 선열들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순국 선열들은 한편으로 말하면 다 또 순교자들이에요. 또 우리 순교자들은 신앙을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교자 또 한편으로 말하면 순국자들이에요. 이 공통분모가 뭐 인간에 있어요. 순국자들은 자기 국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거고, 또 우리 순교자들은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따르다가 또 순교했으니까, 그죠? 그것도 인간을 위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공통분모 안에 순국과 순교가 함께 그 안에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순국하신 그런 애국 지사하면서 동시에 우리 순교, 카톨릭 말하면 순교자로서 그분은 그 살다 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일반적으로 저희한테는 그 순교자로서의 안중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 안중근 토마스, 그렇죠? 토마스는 교회에서 세례받은 후에 황해도 지역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선교 활동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참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그 한국 가톨릭 교회가 안중근 의사가 벌써 이제 올해가 순국하신 지 107년이 됐거든요. 이 100년이 넘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톨릭 안에서 안중근에 대한 그 뭐랄까요 좀 소개? 그리고 또 안중근에 대한 이해 이게 신자들에게 얼마나 있는가. 제가 신부생활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대부분 신자들이 안중근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이분이 가톨릭 신자라는 정도는 알지만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런 좀 안중근의 그 삶 속에 신앙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게 내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 안중근 의사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 17살 때 이제 카톨릭 그 신자가 됐거든요. 세례를 받으시고 토마스라는 이제 세례명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파리 외방 그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거든요. 선교하라. 그래서 그쪽 그 황해도 지방에도 안중근 의사의 고향이 황해도니까 그쪽 지역에도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집안 전체가 카톨릭 신자가로서 이제 집단 세례를 받고 안중근 의사는 이제 아주 독실한 이제 신심 활동을 해요. 세례 받고 난 뒤부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의 사목 활동을 적극적으로 그 뒤에서 지원하고자 해서 이 8년 동안 이 선교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황해도 지역 선교사로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그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거기 아주 복음 선포에 그 열성을 다해서 그 이제 모범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의 그 황해도 그 천주교회사의 기록을 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그 정말 그 선교사로서 그 모범이었는가 아니면 또 정말 이분이 온 혼신을 다해서 선교 활동에 전념했는가 그게 황해도 천주교회사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 한 해에 그 황해도 지역에서 이 천주교 신자 세례자 신자 증가율이 한 해 600에서 800명. 황해도 지역만요. 황해도 지역에서만. 그 정도로 그 천주교의 어떤 뭐랄까 붐이 일어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박해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천주교회가 이제 선교 활동하는데 이게 잘
그 박해 시대의 그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 천주교 신자가 되면은 내가 박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좀 뭐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천주교 입교가 잘 안 돼요. 네. 근데 황해도 지역은 의외로 응? 아주 그렇게 천주교 신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어떤 또 재미난 사건이 벌어지냐면 천주 신자가 너무 많이 이제 증가가 되니까 이 개신교 측에서 네. 이제 위협을 느꼈어요. 응? 여기다가 천주교 신자 천주교가 다 뺏긴다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의 충돌 사건이 벌어져요. 그 시절부터. 네. 그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교환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황해도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만큼 천주교의 위세가 황해도 지역에서는 대단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인을 보면은 이제 안중근 의사의 그 선교사로서의 활동 네. 이것이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다. 네.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무려 8년간 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 그렇죠. 이 천주교 어떤 그 선교 활동에 매달렸으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 직업을 쓰라면 네. 애국지사가 되기 전에 네. 이미 선교사, 카톨릭 선교사로서 직업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것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안중근 의사의 그 신심이 얼마나 깊었는가 몇 가지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네. 우선은 이분이 남긴 그 이제 나중에 여순에서 감옥에 있으면 남긴 이제 그 책이 이제 아능치 역사 네. 그분의 이제 자서전이거든요. 전기. 근데 그걸 보면 그 앞부분은 그 거의다가 카톨릭 교리를 응? 다 기술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카톨릭 그 교리를 그 아무서 어떤 참고 서적도 없이 그냥 혼자서 그냥 응? 그 감옥 안에서 쓰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것을 정말 그 응? 천주교 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네. 천주교를 다 기술했거든요. 그 보면 안중근 의사가 네. 그 당시에 있던 그 정약종의 주교유지라든지 네. 또 그 상제상사 이런 천주교 교리 그 당시 나온 교리책들을 이미 다 완전히 그분은 다 이해하고 또 그것을 당시 선교 활동할 때 응? 사람들에게 그것을 교리를 설명했다는 얘기야.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카톨릭의 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그분은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신심 활동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분은 자기가 카톨릭 신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믿도록 늘 이렇게 활동을 선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잘 우리 모르는 사실인데, 네. 그 안중근 의사가 이 가톨릭 교회의 우리 민족 속에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그 어떤 그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 교구장 네. 이 밑댐 네. 주교이셨는데 밑댐 주교를 찾아가서 이제 어떤 걸 건의하냐면 가톨릭 교육기관을 세워라. 이 가톨릭 대학을 그 설립하라. 그래서 외국의 해외의 수도회에서 교육 사도직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좋은 수도회를 카톨릭 초빙해서 카톨릭 대학을 세워서 평신도 지도자도 양성하고 또 가톨릭 교회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이런 제안을 그 당시 주교님에게 해요. 이게 얼마나 참 그죠? 평신도가 교회 발전을 해서 얼마나 그 고민하면서 제안했습니까, 그죠? 네. 또 거기서 이제 이해방은 안중근 의사는 그 공과대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아. 왜 공과대학을 또 제안했냐면은 네. 공과대학을 쓰면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네. 그죠?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응?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는 전부 산업화가 돼서 막 발전을 이루는데 우리 이 조선도 응? 그런 것에 카톨릭이 교회가 한 몫을 할 수 있다.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공과대학도 제안을 해요. 이렇게
그분은 앞을 내다본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밑대주교께서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신앙이 약해질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걸 거절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중근 의사는 우리 오히려 그 성직자들보다 더 그러네요.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그 우리 가톨릭, 진정한 가톨릭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 하면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의 침탈에 맞서서 그 이제 싸우신 분인데 그렇죠. 그 안중근 의사의 독립저항 운동에 그것만의 특색이 있다면 뭘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특색이 많은데 네. 이제 제가 뭐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우선은 그분은 그 집안이 참 또 독특한 집안이었죠. 그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 조상 대대로 좀 부호 집안이었어요. 그다음 또 우리 조선 후기니까요. 양반 가문, 그 출신 양반이었고 또 그 어떤 상당히 좀 그 재산을 많이 가졌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들어서면서 그런 그 양반들이나 고관대작들 또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 이제 우리가 을사늑약을 맺고 또 일본이 침탈을 가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시작하고 그리고 우선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응? 이제 이 나라가 우선 이 뭐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 자기 재산부터 다 그 땅도 팔고 또 자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재산을 정리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교도 설립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무장투쟁 운동할 때는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것도 직접 자기 그 가문에서 또 그걸 그 헌납을 하고 그래서 이런 우선은 자기 개인의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분이 남긴 유목의 견리사의 견리수명 이게 그러니까 이익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그죠? 몸소 실천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의 그 독립운동의 그 안에는 이 복음 정신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던진 희생한 그 복음이 그냥 그대로 담겨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안중근 의사를 그 독립운동은 그 예수님의 운동이었다. 예수님의 그 정신을 그대로 따랐던 그 바탕이 있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군자금이나 이런 것이 다 본인의 재산을 그럼요. 처분을 해서 나부터 모범 보이고 나부터 희생하고 나부터 그 개인적인 욕심을 다 버리자. 그거부터 출발했어요.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실 때 보면 안중근의 독립저항 운동이 단순히 애국 운동을 넘어서 복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안중근 의사를 이제 김수환 주경께서 정말 진정한 가톨릭 신자였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의 모든 그 바탕에는 그 가톨릭 신앙이 거기에 다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늘 그분 신앙은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 네. 존중. 네. 이것이 아주 강하게 예? 박혀 있었어요. 생명의 존엄성.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이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까, 그죠? 그 조선을 둘러싼 그 열강들의 각축, 그죠? 그리고 전쟁들이 많았어요. 침략하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선 러일 전쟁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청일 전쟁이 있었죠. 네. 근데 이 청일 전쟁 때 안중근 의사는 그때 이제 조금 뭐랄까 이제 한 10대 중반이었거든요. 네. 10대 중반. 그러니까 청일 전쟁을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죠. 조선 안에서 일어났죠. 그죠? 청나라 일부에서 그때 이제 그 동학 농민 혁명, 동학 농민을 핑계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이죠. 이때 그 동학 그 농민에 가담했던 수많은 사람들, 양민들이 그 주로 일본군에 의해서 30만에서 40만이 학살당해요. 응? 엄청난 그죠? 그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죽거든요. 이런 그 생명의 그 억울한 죽음 이런 걸 안중근 의사가 10대 중반에 보면서 그때 이제 이분이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라는 그것이 그분 안에는 이제 강하게 이제 어떤 와서 자극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의 아까도 얘기한 그 바탕에는 그죠? 그 인간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 십계명 네. 그 사상이 아주 그분에는 강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독립운동으로 가는 그렇죠. 그러한 그 어떤 뭐랄까 그 길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안의사의 그 동양평화론을 네. 보면은 그 안중근 의사는 일본에 대한 증오심, 이 복수심이 없었어요. 그 안의사의 기본적인 바탕이 인간 생명을 존엄히 여기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하느님 안에서 생겨난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안중근 의사는 다 존중해주고 그런데 다만 이 조선을 침략하고 그리고 이 조선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생하는 학살하는 그 침략자들에 대한 어떤 저항 그리고 어떤 그 뭐예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이지 일본에 대한 그런 증오심이나 복수심 같은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좀 구분해야 될 줄 알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일거수일투족 또 그분의 독립운동의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항상 복음 정신에 철저하게 복음 정신을 따라서 이 독립운동 방법 수단도 그 복음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참여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것을 그 이제 우리 당시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약간 어떤 그 차원이 네. 조금 이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쟁과 그리고 참혹한 그 사륙 현장을 보면서 그렇죠. 인간 존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럼요. 이제 가치관이 서나가는 과정에서 네. 세례를 받고 네. 또 그 선교사로 활동을 그 시기에 보니까 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네. 이제 이 나의 독립운동과 복음 정신이 이렇게 같이 그렇죠. 가는 네. 그런 계기가 된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 안중근 의사가 처형당할 때 네. 수위에서 네. 예수님 상본하고 가족 사진이 발견됐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 진짜 그 참 우리가 그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은 그죠 이렇게 마음이 감동도 있고 그죠 또 짠하죠 그죠 그리고 그분의 그 마지막 그 사용과 이 순국 장면이
정말 그 어떤 예수님과 이 오버랩되는 게 많아요. 예수님과 그래서 정말 그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또 어떤 그 인간의 그 존엄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온전히 바치신 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런 마지막 모습이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어떻게 흡사할까? 저도 늘 이 안중의사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같이 연상이 돼요. 그 안중의사가 이제 그 마지막 그 순국을 이제 처형을 당하시고 나서 이제 그 수의 안에서 발견된 두 개의 그 사진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상본 그리고 가족 사진인데 그죠? 우선 이제 가족 사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분이 한 4년 동안 가족들을 못 만났죠.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그 당시 안중근의 독립운동은 주로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러시아, 네. 연해주 지방, 네. 또 아니면 중국, 상해 지방에서 주로 했는데 그 어린 자녀들, 자녀가 셋이 있었어요. 네, 셋이었어요. 아들, 둘, 딸 하는데 그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안의사가 그런 자녀들에 대한 그 아빠로서 그죠? 그런 그 그리움과 그러나 지금 안중의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내 가족이 내 가족을 이제는 떠나서 이 민족이라는 또 하나의 가족 또 안중의사가 생각했던 그래서 아까 전에 복음영신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어땠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죠? 지금 짓밟히고 또 이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들이다. 나는 내 혈육만을 생각해서 하는. 그래서 안중의사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안중의사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상본을 이제 품고 다녔다고 했죠. 참 그저 안중의사가 그 자기 삶의 모든 것의 이 기준, 모든 것의 모델은 예수님이었어요. 정말 그 예수님을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안중의사의 그 일대기가 완전히 새롭게 전환이 돼요. 회개의 삶을 살아요. 그 전에 물론 이것이 뭐 안중의사가 뭐 나쁘다는 것보다는 안중의사는 이제 큰 부호 집안에다가 양반 집안이니까 이제 뭐 속된 말로 말하면 그죠? 그 이제 안중의사가 직접 자기가 글을 썼어요. 나는 기생집도 많이 갔고 나는 음주 가무도 즐겼고 그런 호방한 그 시골 청년이었다. 이제 그런 이제 자기의 삶을 고백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자가 되면서 이제 그런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또 그런 어떤 자기의 생활 습관을 이제 좀 바꿔서 정말 이제 그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안중의사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상본을 품에 안고 늘 정말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 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할 수 있는가 그죠? 늘 그런 고민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분으로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 상본을 그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천주교에서는 사실 그동안 안중근 의사가 어쨌거나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하면서 파문당한 인물로 취급해 왔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천주교회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가톨릭 그 일제 강점기 때 네. 가톨릭 그 지도부는 이 일본 총독부하고 아주 이 친분이 두터웠어요. 네. 응? 그래서 그 조선 총독부에 협조하겠다는 그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또 실제로 협조를 많이 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거사한 것은 처단한 것은 천주교 당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거든요. 곤란한 상황이죠.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본 중심의 사고방식, 네. 식민지 지배층 중심의 사고방식 이거 안에서 안중근 의사를 바라보니까 그다음에 일본적인 관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똑같이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고 또 살인자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미텔 주교나 선지자들, 프랑스 선교사들은 그 이토 히로부미하고 아주 이렇게 가까운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그 자기 생일 그 일이 되면 파티에 초대하고 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아주 교류가 잦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친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안중근 의사의 그 하얼빈 의거 또 이 처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은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리상에 또 보면은 그 상황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죠? 우리가 전쟁 중이나 또 어떤 그 폭력이 그 부당한 폭력이 장기화될 때 그때는 그 거기에 대한 저항 또 어떤 그 정당한 그 방법으로 자기를 그 정당한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그 어떤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또 이렇게 그죠?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군용신고가 왜 있어요? 그죠? 군용신고가 왜 있어요? 또 군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군인들은 누구예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을 그죠? 국가를 지킨다는 그 명분으로 그죠? 상대방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천주교 신자 군인들은 전부 살인자입니까? 그죠? 이거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에게 적용되는 이 살인자라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리적으로도 어긋나는 거고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상황을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그 당시 그 1905년부터 시작된 을사늑약 네. 일본의 침탈은 그죠? 들어오지 강제 침탈이 들어오지 그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독립운동 방법은 유일한 게 없었어요. 그죠? 그것은 결국 투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처단한 건데 아니 생각해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법정에 섰을 때 재판 때 그 이제 일본 법정에서 그래요. 너는 왜 이토를 죽였냐?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뭐랬어요? 첫 번째로는 나는 대한의군 의병군 나는 대한독립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군인이다. 군인의 자격으로 나는 전쟁 중에 그 적 장수를 내가 처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나는 이 행위를 한 것이다. 그죠? 적군과의 전투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토 히로부미는 15가지의 제약을 범했다. 그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나라 그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있으면서 한 10만 명을 죽여요. 어? 독립운동 하거나 그죠?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사용시켜 버립니다. 이토가 그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을 학살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난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토를 내가 처단한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의 이러한 그 의도라든지, 그죠? 그분의 그런, 뭐랄까, 그, 신분, 군인 신분으로서 행한 걸 보면은 이분을 살인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그 보면은, 그 한국 가톨릭 교회가 과거사 반성문을 2000년도에 냈거든요. 냈었죠. 예, 그때 이제 뭐라고 되십니까? 과거사 반성 그 내용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내용이 나오는데 네. 우리 교회는 열강의 침략과 일제 식민 통치로 민족이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교회의 안녕을 보장받고자 정교 분리를 이유로 민족 독립에 앞장서는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재하기도 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 안중근 의사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신자들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그런 낙인을 찍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반성문이 또 나오긴 나왔었죠. 17년 전에. 네, 나왔죠. 나왔고 그래서 그걸 이제 과거사 반성문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반성문을 내고 하면서 교회가 참여하고 새신하겠다 그런 의지의 선언이기도 했는데 지금 봤을 때 과연 그 얼마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과거사 반성문이 정말 진정성이 있었는가?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진정성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 실천되지 않으면 그거는 휴지 쪼개기 불과해요. 응? 문서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과거사 반성문이 과연 지금 우리가 이 박근혜 정권을 보십시오. 그죠? 정말 국정을 농단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행에 빠지도록 해놓고 또 불의가 판치고 정의는 실종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진짜 뭐 했는가? 그죠? 이 17년 전에 우리 교회가 과거사 반성문을 하고 우리 쇄신하겠다. 또 우리가 참여하겠다. 정말 교회가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박근혜 정권 같은 이런 국정농단 세력이 국민을 이렇게 탄압하고 이 민족을 파탄내는 이런 세력이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과연 뭘 했는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이런 세상이 탄생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교회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과거사 반성문이 A4 용지에 네. 딱 한 장짜리 그 당시 발표됐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기가 막혔어요. 일본도 과거사 반성문을 했거든요. 네. 일본 주교회에서는 1995년도 네. 우리보다 5년 전에 더 일찍 과거사 반성문을 준비했고 네. 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 과거사 반성문을 모든 신자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역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네. 이제 구체적인 사실들을 책으로 책으로 묶어서 일본 신자들에게 다 배포를 했어요. 근데 거기 그 내용을 저는 그 책이 이제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네. 라는 책인데 그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정말 진정한 반성, 진정한 참회를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우리 한국 가톨릭은 신자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반성해야 될지 교회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언어로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런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그 민족과 함께하지 못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뭘 우리가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박근혜식 언어죠. 그렇죠. 그냥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저도 아까 그 대목을 들으면서 정교 분리를 이유로 민족 독립에 앞장서는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지하기도 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사과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네. 사과가 아니네요. 네, 왜 사과하면 안 될까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과거사 반성문에 네. 우리는 광복 이후 전개된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네. 빚어진 분단 상황의 극복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 못하고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하고 이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마음 아파합니다. 자, 분단 문제를 얘기하죠. 아직도 우리는 분단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17년 동안 이 분단 극복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지금 이제 다시 또 이 전쟁의 어떤 그죠? 그 불안감, 네. 또 위기가 또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트럼프 시대. 그 교회가 지금 사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죠? 이 북한이나 중국이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갈등을 겪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한 목소리를 사드 반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첫 목소리를 못 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과거사 반성문이 그냥 그 당시에 그냥 구세주광세 2000년도니까 그냥 통과 의례로 그냥 우리도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그냥 이런 반성문 하나 내놓고 그냥 이렇게 뭐 속된 말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그다음에 진짜 우리 교회가 이 과거사 반성을 제대로 했다면 안중의사 10억 시성해야죠. 안 그러죠? 안중의사 진짜 10억 시성하고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이분을 살인자로 테러리스트로 했으니까 정말 우리 그분이 아니다. 네. 우리 신앙인의 모델이시다. 우리 신자들도 안중의사를 본받아서 네. 민족 고통에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 이런 어떤 상징적으로 안중의사를 좀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이거 보면 이 과거사 반성이 저는 좀 그냥 진정성이 지금 사라졌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안중의사를 10억 시성 운동보다는 어차피 그저 민족의 성인으로서 이미 추앙받았고 추앙받고 있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이미 하느님께서는 안중의사를 어느 성인 못지않게 당신 훌륭한 그 뭐랄까 그 아들로서 받아주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그나마 위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오늘 네. 여기 기념사업회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요 안중근 의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일들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안중근 기념사업회, 네. 가 이제 사실 이게 그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저도 이제 늦게 네. 여기 참여했지만 네. 이제 아마 2000년도 네.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뭐 17년 네. 정도 이제 됐는데 그래서 우리 그 천주교 성직자들과 네. 또 우리 평신도들이 그 안중의사의 정신을 좀 잘 계승하자. 또 이분의 그 어떤 그러니까 그 신앙인으로서의 안중근 또 평화의 그런 정신을 계승하는 뜻에서 이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우선은 그 안중근 의사 일대기의 중요한 사건들을 네. 기념하고 있죠. 네. 우선은 매년 10월 26일 날 그 하얼빈 의거 네. 이제 그 기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하얼빈 의거 중국 현장에 가서 네. 의거 현장에 가서 우리가 남과 북 네. 같이 공동 행사를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매년 그 남북 공동 하얼빈 의거 행사를 하면서 네. 그 남북 통일의 그런 그 우리 뭐랄까 길도 같이 열어가고 교류도 하면서 지금 그 의거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곧 이번에 돌아오지만 3월 26일 날 순국일 날 네. 우리 이제 안중근 지금 허묘가 있는 그 효창공원 네. 네, 거기서 또 순국 그 추모
행사를 매년 저희들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중근 정신을 그래서 이어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분단 민족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단 상황에서 정말 이 평화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의 그 모토, 그분의 그 추구했던 그 삶은 평화의 세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한반도가 이제 더 이상 이런 긴장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 교류 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각가지 이제 노력들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17년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북 쪽에서도 안중근 의사의 고향이 그 황해도 때문에 이북에서는 안중근 의사라는 말을 안 쓰고 열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 열사에 대한 그 존경심, 또 안중근 의사를 무척 그렇게 또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 남측과 북측이 서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해의 어떤 그런 그 모델로서 그 안중근 의사 우리가 이렇게 좀 사업을 같이 공동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안중근에 대한 연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 매년 우리가 안중근 의사 자료집도 내고 또 학술 심포지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자료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한 6억 정도의 그 연구비를 투입해서 지금 안중근 의사에 관계된 그런 그 해외 자료 뿐만 아니라 각종 그런 그 언론, 그 당시에 그 언론 장기된 이제 재판 자료, 이런 모든 자료를 총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수집하고 연구 분석해서 그 이 자료집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21권 정도 그 방대한 자료집을 저희들이 내놨거든요. 이렇게 하는 지금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중근 기념사 앞에만이 여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보니까 아는 칠 역사, 이번에 그렇죠. 이제 새로 나온 자료인가 봐요. 네. 실제 그 어렸을 때 이름이라고 하나요? 네, 어렸을 때 그죠? 맞습니다. 책 나오니까. 요 책 근데 요 저희가 읽고 싶으면 여기 기념사업회로 연락하는 건가요? 안중근 의사 네. 안시에서 안중근 의사 자서전인데 네. 이게 중요한 안중근 의사의 그 삶이 생생하게 네네. 기록된 중요한 자료죠. 네, 아까 말씀하신 옥중에서 쓴 뭐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네, 다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들 필요하신 분들은 기념사 앞에 이게 이제 한정판으로 우리가 첨부 빼냐 못 찍었어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권당 지금 이제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연구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이런 일을 좀 이렇게 신앙인 안중근으로 해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지만 그 역할을 여기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번에 보니까 107주년 그렇죠? 그 추모제 하면서 생가 복원식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안중근 의사가 태어나고 또 자란 곳이 황해도 해주, 그리고 이제 신천군 그 청계동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저희들이 5년 전에 2012년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에 그 북한 그 조선 가톨릭 교회 협의회와 또 우리 안중근 기념사업회가 이제 공동으로 그 생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방북을 해서 방문했는데, 이제 그 안중근 생가의 그 중심 지역이 이제 청계동 지역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했더니 거기가 이제 다 폐허가 돼갖고 그 마을도 사라지고, 또 안중근 의사의 그 집, 그리고 그 청계동 안중근 의사가 그 선교사로 활동할 때 거기 주로 신앙의 중심지인 청계동 성당도 터만 남아있고, 터는 남아있는데 이제 다 이미 이제 폐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남북의 어떤 교류 협력을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안중근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생각은 복원을 그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안중근 의사의 생가와 또 청계동 성당을 네. 복원하는 그 사업을 지금 공동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네. 좀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제 정권 교체가 돼야 돼요.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남북 관계를 다 파탄내 갖고 서로 교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정말 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정권, 그죠? 또 한반도 평화를 또 앞으로 뭐랄까요? 또 이 정권이 좋은 정보가 들어서서 네. 또 추진하면 저희도 이 생가보건 사업도 네. 좀 빨리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시작을 할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추모제 때 네. 네. 그 생가 복원에 대한 그 발표도 우리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서도 정권 교체. 그럼요. 정권 대대했죠. 정권 교체가 선행이 돼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러자면 일단 저희들이 이제 많은 대선 후보들 중에 안중근 의사의 뜻을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일단은 네. 뜻을 살릴 수 있는 후보를 말하기 전에 네. 이제 이 안중근 의사 반 안중근 의사, 어? 반 평화주의자, 그리고 반 민주주의자,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불의에 앞장서는 인간들, 그 세력들부터 우선은 네. 제거해야 되겠지, 그죠? 네. 그럼 뭐 박근혜 부역했던 그죠? 그 세력들은 다 이제 일단 배제시키고, 네. 그죠? 그래도 그죠? 그래도 국민들의 그런 그 뜻에 부합하고, 그리고 정말 안중근 의사의 그 정의를 정말 따르려는 그런 우리 민주 세력들, 네. 또 친일파를 적폐청산하려는 그런 정치 세력들을 우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2017년이 우리 국가적 운명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죠? 이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0년 만에 돌아온 그 기회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1000년 만에 돌아온 1000년 만에 돌아온 지금 우리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중대한 이 시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중근의 그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박근혜가 얼마나, 그죠? 이 불의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절망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너무나 아주 뼈저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이런 세상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의 정의는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1995년부터 이 안중근 계승운동을 시작했는데 네. 벌써 한 23년 됐습니다. 여기에 매진한 지가. 근데 외롭고 또 힘든 그런 지난한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니까 제가 지치지 않고 또 계속 지금도 꿋꿋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26년, 23년. 23년. 네, 23년 동안. 23년간 외로운 길. 네. 건강 신부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올해 이렇게 안중근 의사라든지 네. 김재균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되죠. 한번 재평가되는 계기가 또 되기도 했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해서 지금까지 참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기는 했지만 정말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만에 오는 기회로 이 기회에 청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청산하고 네. 이렇게 다시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분들의 뜻을 좀 잘 되새길 수 있으면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신앙인 안중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기회가 오면은 또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